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매 공부는 잘하고 계십니까? 뭐가 막히는 부분이 없나요? 제 강의만 잘 천천히 따라오신다고 하면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상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나마도 다행인지라 아직까지 대출이 빡세니까 지금 공부를 해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결과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도 투자하시는 분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를 들어감에 있어서 경매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매 용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햇볕이 정말 화창하네요. 이제 완연한 봄인가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는 법률 행위를 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법의 힘을 빌려서 돈을 회수하는 그 절차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정이 내려지면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요. 법원은 3주 이내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에게 경매 개시가 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거를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을 조사시키고 또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와 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권리신고 및 채권신고 또는 배당 요구를 신청하라고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법원은 권리신고 지정일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출된 서류를 종합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들고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비치 열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은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지금은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라는 절차의 큰 틀이에요.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 용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경매였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이것이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그 집행관은 무엇이냐? 그냥 딱 말하면 입찰장에서 입찰을 주재하는 사람을 집행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꼭 경매를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가시지 않으셔도 공부 삼아 법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경매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꼭 경매를 하는 사람만 법원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입찰법정에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서 사진 찍고 하는 거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한번 가서 쭉 보세요.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경매 딱 입찰법정에 가보면 가운데 딱 앉아 계신 분이 집행관입니다. 그분이 경매를 계속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시거든요. 한마디로 경매의 MC 집행관. 근데 이 집행관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독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개념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집행하고 서류의 송달이나 아까 말했던 그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이 집행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 6가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근저당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가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6가지를 외우시고요. 플러스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 6가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근데 말소기준 권리가 그럼 뭔지 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됐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압류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고 뭐 가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들. 그것이 이제 소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아 있게 되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다 없어지면은 해피한데 남아 있으면 내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진 거예요. 세입자의 전입일이 예전에 제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대항력.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말소기준 권리는 바로 이 근저당권인 거죠. 또 하나는 유료 사이트에 보시면 그 사건 번호를 넣어가지고 경매 물건을 찾아보시면 말소기준 권리가 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소기준 권리 뒤로는 소멸된다는 거. 물론 가끔 소멸 안 되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은 이 말소기준 권리가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다면은 경매를 쉽게 낙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소기준 권리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낙찰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소기준 권리 6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경매 등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압축하면 근저당권이랑 압류랑 담보가 등기 이 3가지만 아셔도 사실 거의 이 3가지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겁니다. 오늘의 경매 용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경매 용어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행복하시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을 만끽해야죠. 다만 이 미세먼지가 좀 걱정인데, 참 이거 어떻게 진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는 행복한 거,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건강해지고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햇빛이 굉장히 계속 비치네요. 얼굴에 이렇게 사선이 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